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화 면접 대비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지 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질문으로 면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을 앞두면 지원자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지원자 입장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담당자들과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조금 더, 현재보다는 과거에 조금 더 유행을 했던 면접의 형태는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는 압박 면접에 가까운 면접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면접을 준비하시기 전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약간 긴장되고 압박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된 질문을 받다 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이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 분위기가 편안한 분위기보다는 사람을 조금 긴장하게 하고 압박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면 내가 모르던 나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게 되겠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다소 유쾌한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라던가 또한 유연성이라던가 그리고 순발력 이런 것들도 많이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접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될 수 있겠지만 막상 면접이 끝나고 나니까 정작 확인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다 보면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량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어떤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예를 들어 스펙 같은 것으로 어떤 지원자들을 변별할 때 학점의 점수라던가 그리고 혹시 기업에서 어떤 출신 학교에 대한 어떤 만약에 레벨을 정해놨다면 학교의 어떤 등급이라던가 혹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스펙을 가지고 먼저 변별력 있게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는 취업이 워낙 어렵고 또한 지원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자들의 스펙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압박 면접으로도 확인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스펙들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면접 때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지만 면접관의 성향과 그런 평가자들의 오류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는 면접관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깐깐하고 점수를 좀 박하게 주시는 면접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이 끝나고 나서 같이 피드백을 해봤을 때 이 평가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수의 폭이, 주게 되는 점수의 폭이 굉장히 변별력이 있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채용 담당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구조화 면접을 보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지만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화된 방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나오게 된 구조화 면접은 어떠한 형태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면접의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조금은 정해져 있는 형태이며 또 지원자가 답변을 했을 때 지원자의 답변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후속 질문을 정해놓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순서도 답변에 따른 후속 질문의 순서도 정해져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답변에 따른 점수 또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로 파악하기 어려운 역량이나 행동 특성들을 면접 때 구조화된 질문과 패턴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상세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3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맥클랜드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부분인데요. 역량은 개인이 역할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재적인 특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의 특성을 정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실제로 그 직무에서 성과가 있는 성과자들의 특징을 그 직무의 역량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화 면접 질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면접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 과거의 경험을 묻고 있는 질문과 미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과거 경험에 있어서는 자격이나 지식에 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야, 과거의 경험, 학력, 어떤 교육 내용, 학위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혹은 이력서에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걸 통해서 얻었던 지식들은 무엇인지,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까지를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혹은 그거 전공자라고 해서, 아니면 한 16시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그 직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력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구조화된 면접으로 검증을 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이러한 그 직무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은 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적인 혹은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문항을 주고요. 그거에서 답변을 하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질문이 진행되겠죠.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는 어땠죠? 그때 깨달으신 건 어떤 거죠? 라는 식으로 질문들, 과거 행동에 대한 질문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어떤 상황을 한번 주는 거죠. 만약 우리 지원자분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접에 제가 질문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의 질문 방식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깔때기 모양 혹시 아시죠? 예.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잘은 모를 수 있으나 질문이 점점 좁혀가면서 결과적으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그것까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질문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왜 묻는 거지? 라지 잘 모르겠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하는 구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초점에 맞춰 심도 있는 정보를 얻어내고 단계적으로 질문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원자의 응답을 들은 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점점 좁혀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는 처음에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이 점점 단계적으로 좁혀가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어떤 대답이 본인의 진실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단계가 좁혀 나갔을 때 더 이상의 대답을 못하거나 만약에 혹시 거짓을 이야기했다라면 계속된 거짓을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면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볼까요? 예를 들어 동료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심각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이 시작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서로 더 이상의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분명히 질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죠. 그럼 면접관이 또 묻겠죠. 언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혹은 그 다음에 또 질문으로는 그러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러한 갈등을 야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행동했던 게 아니라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시고 나면
그런 행동을 취해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해결이 됐었나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까지 질문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탐침 질문의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조직의 규율에 따라 행동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지원한 직무 관련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이어지고요. 이거에 따른 후속 질문들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측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 경험한 최상의 서비스, 본인이 경험한 최악의 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까지도 물어보실 거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니면 관찰한 것, 느끼신 것까지도 계속 질문이 이어지게 되겠죠. 네. 어려운 일에 도전해 성공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네. 이런 질문들이 탐침 질문의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화 면접을 특히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곳이냐면 NCS라는 NCS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곳은 구조화 면접을 특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공기업, 공공기관 이외에도 중소기업으로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라 구조화된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화 면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NCS 얘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전통적 면접,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 그리고 질문을 다 듣고 답변까지 마쳤으나 이거 왜 묻지? 라고 생각되는 지원자의 머릿속에 오히려 궁금증이 남게 되는 질문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네. 그리고 뭐 어디 사십니까? 이런 거. 정말 질문에 의도 없이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면접의 내용들도 있었고요. 인상, 외모 등 다른 외부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상이 좋은데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호감 가는데 정도의 어떤 이미지, 정확한 판단은 아닌 그런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는 면접,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총점이 부여되는 방식. 결국에 이런 면접들은 면접 내용의 일관성이 좀 결여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제시됐고요. 직무 관련 타당성이 부족했고 주관적인 채점으로 인하여 면접관들 스스로도 고민에 빠졌지만 지원자들도 이런 채점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면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첫 번째는 일관성이 특징인데요. 직무 관련 역량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지원한 그런 경쟁자들끼리는 거의 같은 동일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의 방식이다. 면접 진행 및 평가 절차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면접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척도에 따라서 항목별 채점이나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한 면접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관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조금은 확보될 수 있는 면접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면접관들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기업에서 혹은 우리 직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다라고 만약 결정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동일한 지표에서 면접관들도 채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이렇게 언변 실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작성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는 직장 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거를 주의 깊게 듣는 거, 그러니까 경청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어떤 수행 증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수행 증거를 면접관들끼리 같이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구성을 할 때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정의를 내린 항목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NCS에서 면접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귀납적으로 작성한 문서와 연역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과거에 작성했던 문서가 어떠한 형태였었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때 그것을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줬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 펼쳐지게 되겠죠. 또는 성공적으로 발표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귀하는 상대방이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변별하십니까? 라는 식의 질문들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항목 더 볼까요? 자기 개발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단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자기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장단점이나 흥미 적성을 분석하여 자신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이거에 관련된 행동과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경력 단계를 이해하고 있고 경력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따른 성장을 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나 경험을 이야기해달라. 최근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우리 회사에 입사하며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내용들을 탐침 질문의 형식으로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준비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어떻게 면접관들이 평가하는지를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구조화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지원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직무를 떠나서 일단 그 기업의 특성과 그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 조직에 적합하려면 어떠한 역량을 어필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직무를 정하셨다면 그 직무 역량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사례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을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경험의 어떤 상황,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과업, 내가 해결했어야 하는 목표, 그때 내가 했던 행동,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 그 결과에는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거나 혼자 고민해 봤을 때 얻게 된 것이나 혹은 내가 실수했던 점, 이런 성찰까지도 들어가겠죠. 혹시 이런 방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면접에 답변을 준비하실 때 3단 구조라던가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도 이 사례를 조금은 조리 있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의 답변이 진실성 있는 답변이어야지만 점점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면접관의 질문 방식에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의 특별함, 사례가 엄청나게 멋진 사례여야만 한다라는 혹시 그런 고민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은 사례거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나의 사례처럼 말씀하신다 보면 사례의 특별함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구조화된 면접의 방식에서는 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들도 이 답변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또는 과장이 없도록 내 경험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런 진실성 있는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신 경험을 묻고 있는 질문은 매우 어려운 경험에 대해서 묻지는 않거든요. 보셨듯이 성공 경험이라던가 실패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 풀어나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등이라고 한다면 정말 법정 소송까지 간 엄청난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라면 대학에서 있었던 그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이라던가 조직의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그 조직의 목표를 같이 노력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이뤄나갔을 때 사람들 간에 있었던 갈등 이런 정도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뭐 허위 혹은 과장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경험을 진실성 있게 그 상황에 맞춰서 구조화된 답변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희망 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선배 사원 혹은 매장, 광고,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그리고 이미지까지 한번 준비를 꼼꼼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조화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암기보다는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구조화 면접 질문 방식을 보셨지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암기 방식으로는 오히려 답변하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과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졌을 때 나는 어떠한 형태로 답변할지 그리고 이런 구조화 면접을 하는 기업에서 하나의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을 했는데 그때 또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묻는 것의 핵심을 맞춰서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후속 질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범 답안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험을 묻고 있거나 만약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독특하고 혹시 상황 면접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으로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물론 이러한 면접의 형태가 사람을 압박 면접이 아니더라도 긴장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태도는 면접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겠다. 혹시 내 답변이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려운 정말 시험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즐거운 일을 할 땐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때 그걸 극복했던 사례를 얘기하시면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그때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어려웠지만 극복했을 때 어떤 뿌듯한 그런 표정들이 얼굴에 나오게 되겠죠. 저는 그런 표정과 느낌을 살리시는 게 바로 자신감 있는 면접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다라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구조화 면접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